이 부분들을 좀 많이 못하세요. 그럼 망하겠죠. 몇백억 정도의 진짜 장사가 잘 되시는데 왜 잘 되냐면 그런 것들을 먼저 만든 다음에 3개월 만에 저희가 이제 매출 300%를 달성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을 도와주는 사장 사도사 윤상필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내용을 제가 한번 준비해 봤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SNS 광고를 열심히 하고 우리 사장님들이 이벤트도 진행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매출이 안 오르지? 브랜드를 어디서 보니까 중요하다고 했는데 또 마케팅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차이가 뭐지? 그래서 마케팅에다가 돈을 썼는데 이상하게 효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민들 오늘 제가 완전히 좀 한번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해결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브랜딩과 마케팅의 몇 가지 차이, 그리고 이들의 차이를 통해서 매출을 상승시키는 방법이 실제 어떤 사례까지 있는지를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만났던 한 청년 사업가분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분이 SNS를 사실 많이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도 찍어보시고 인스타도 하시고 그랬는데 돈도 많이 들이고 광고비도 많이 태우고 했는데 실패를 겪어서 도대체 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됐을까? 쭉 이야기를 들여다 보니까 그 사장님께서 그 회사 또는 그 제품에 대한 브랜딩은 없고 마케팅만 진행을 하신 경우예요. 그러니까 광고비를 많이 태우셨는데 정작 소비자들한테는 왜 본인의 브랜드가 특별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 제품을 선택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명확치 않았던 거죠. 그런 내용들이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많이 알린 것까진 좋은데 명확하게 그 사람들이 구매로서 이렇게 전환되는 부분들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다. 그 이유는 브랜딩이 그 제품에 명확하게 되지 않았는데 마케팅에 관련된 부분들만 좀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 브랜딩이라는 게 그럼 정확히 뭐고 마케팅이라는 게 뭔지를 좀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브랜딩에 대한 정의는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가장 이거 되게 잘 정리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현대 마케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시는 그 필립 코틀러가 말씀하신 브랜딩이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사와 차별화하고 또 목표 고객의 마음속에 특별한 어떤 위치를 차지하도록 하는 전략적 과정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아직까지도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런 거죠. A 회사보다 우리 상품이 좋아요 라고 명확하게, 저쪽은 빨간색인데 우리는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쿨하게 여름에는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당신처럼 열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빨간색보다는 파란색이 좋습니다. 이렇게 무언가에 대한 어떤 그 제품이 당신에게 맞는 설명들을 명확하게 색깔, 모양, 그 안에 담고 있는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을 명확하게 만들어 놓은 과정, 이런 과정들이 브랜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브랜딩 안에는 몇 가지 이제 핵심 요소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나 어떤 회사가 이제 브랜딩을 할 때는 우리 회사는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브랜드의 철학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우리 회사가 하는 이유, 그리고 이 회사가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전달하고 싶은 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브랜드 철학과 가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브랜드의 개성이에요. 성격, 로고, 컬러, 폰트, 이렇게 해서 일관적인 브랜드의 개성이 딱 눈에 보이는 거죠. 그걸 이제 보통 시각적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삼성 같은 경우는 파란색을 많이 쓰죠. 그래서 색깔에 대한 부분들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양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폰트도 똑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이야기를 좀 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브랜드 스토리라고 하는데, 식당이나 이런 데서 많이 좀 사용을 하죠. 40년 전통의 무슨 과정을 겪은 노포 같은 브랜드로 해서 아지매 순댓국이 있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노하우와 그분께서 지금까지 장인 정신을 가지고 왔던 40년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먹는 거다라는 걸 이제 고객이 알리기 위해서 그 스토리를 이렇게 쭉 만들어 놓는 부분들이 있고요. 매장 분위기나 브랜드를 좀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놓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상품의 브랜딩의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게 이제 브랜딩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케팅은 그렇게 브랜딩된 유형이나 또는 무형의 상품들을 실제로 매출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과정을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상품이 고객의 눈에 띄게 차별화되게 만드는 과정이 브랜딩인 거고, 그리고 마케팅은 그렇게 브랜딩 돼 있는 상품들을 실제 고객한테 팔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수단. 그렇다면 마케팅에는 이제 이런 전략이 있겠죠. 매장에서 팔 것이냐, 온라인에서, 디지털로 해서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 팔 거냐. 그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다면 사실은 노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노출이 되려면 우리가 SEO라고 얘기하죠. 검색에서 최적화돼서 내가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마케팅도 다가가는 마케팅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간접적인 마케팅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인플루언서와 협업을 해서 PPL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음식 요리 인플루언서지만 그 음식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제품 또는 소스 같은 것들을 간접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저 음식 만들려면 저런 제품이 있어야 되는데, 또 간단히 설명을 하겠죠.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된 내용들을 설명을 하면 그런 내용들이 일종의 마케팅이라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오프라인 마케팅에서는 팝업 스토어가 될 수도 있고요. 전단지, 또 눈에 잘 띄는 5개 마케팅,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패키징 구성에 대한 것들, 또 지금처럼 이제 또 설날이나 이런 게 가져오면 이제 패키징을 해서 시즌별 한정 상품을 한다든지, 이렇게 브랜딩되어 있는 상품 자체를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 상품들이 그 고객의 눈에 띌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마케팅이다. 구체적으로 사례들을 한번 좀 들어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거예요. 첫 번째 사례로는 마케팅의 어떻게 보면 바이블 같은 회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스타벅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브랜딩과 마케팅이 어떻게 좀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볼게요. 스타벅스의 브랜딩은 커피 파는 커피숍이 아니고 고객들이 왔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매장 인테리어도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직원 교육들도 보통 일반 커피숍에 딱 가면 오죠, 점원이. 그래서 와서 뭐 드시겠어요? 라고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친절함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안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스타벅스는 매장도 좀 넓고 그냥 앉아서 사람을 기다리는 대기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커피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죠? 다시 가서 주문을 하고 가지고 와서 내가 거기서 뭐 전화를 받던 공부를 하던 1시간이 되던 2시간이 되던 공간에 온 부분들이다 보니까 음료를 꼭 소비한다는 부분들보다는 내가 쉬고 온다는 쪽에 강조가 있고, 음악도 되게 시끄럽고 이러지 않고 편안한 스타벅스형 음악이 이제 깔려 있으면서, 스타벅스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장소다라는 것들이 이제 브랜딩이면, 이제 마케팅은 거기에 온 사람들을 또는 거기에 오게 만들기 위해서 브랜딩화 되어 있는 것들을 열심히 알리는 거죠.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 하겠지만 뭐 TV 광고 이런 걸 내는 게 아니고 메뉴에 대한 부분들, 쿠폰에 대한 부분들, 굿즈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해서 고객분들이 여기에 왔을 때 편안하고 그 다음에 재밌기를 좀 바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시즌별로 신 메뉴들을 나오니까 그 신 메뉴들을 한번 먹어보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또 쿠폰도 보내고 카드도 만들고,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멤버십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마케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파타고니아라는 회사가 있죠. 환경보호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그냥 브랜드 자체가 우리는 제품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원료도 그렇고 제품 과정도 그렇고 이득이 나는 부분들의 일부는 또 환경보호단체에 기부를 해서 환경에 도움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우수성이라든지 상품의 기능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철학 있죠. 그런 철학이나 가치에 대한 것들을 브랜딩 전면에 세워서 고객들이 간접적으로 그 제품을 구매하면 나는 지구 환경을 도와주는데 어떻게 보면 일조를 냈다라고 고객분들이 느껴지게, 그런 식으로 브랜딩을 해놨고요. 그리고 나서 마케팅도 온라인 마케팅도 많이 있겠지만 캠페인,
또는 챌린지, 또 커뮤니티, 이런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좋은 일들을 많이 선전해서 2배 2부로 선전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또 회사들 중에는 애플이 있겠죠. 애플. 바로 심플하다, 디자인이 이쁘다. 그래서 맨날 삼성하고 비교되는 게 그런 거였어요. 삼성은 뭐 스펙을 설명하고 기술을 설명하는데, 애플은 광고도 보면 기능 설명은 별로 안 나오고, 디퍼런트, 그게 원래 그 디퍼런트가 thinking different 뭐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IBM과 차별화되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졌던 브랜딩 아이덴티티인데, 이게 오다 보니까 그냥 모든 것에 우리는 다르다라는 어떤 개념으로 좀 확대된 것 같아요. 자꾸 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스티브 잡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케팅의 또 귀재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워낙 발표를 잘하니까. 지금도 전설로 남아있는 게 아이폰이 출시될 때마다 나와서 신제품 발표회를 하는데 열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제품 발표회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하고 예행 연습을 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나중에 나왔는데, 한국에서는 처음에 진행을 할 때 매장 한 군데 놓고 미리 막 선전한 다음에 뭘 했냐면 줄 세우기 마케팅을 했어요. 줄 세우기. 아이폰이라는 부분들이 나왔는데 뭐 그 전날부터 그걸 사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장사진을 이루고 이렇게 했다고 막 TV에도 나오고, 그 광고를 내려면 아마 수억 원이 들어갔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전략이 또 하나의 마케팅이겠죠. 브랜딩만 만들어 놓는다고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아까처럼 방송 채널이라든지 프레젠테이션 잔에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한테 한 번에 팔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케팅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의 사례를 들어보면, 얼마 전에 이제 저희랑 경영자문을 하셨던 대표님들 중에 제품이 지역 특산물인데 마케팅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요청이 들어왔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 마케팅 팀도 있으니까 진행하려고 갔는데, 만약 그게 감자라면 그냥 감자에 박스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마케팅을 하겠느냐는 거죠. 브랜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강원도의 고랭지 감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강원도라는 어떤 특성에 고랭지라는 장점에 그 안에서도 이 감자의 품종, 그래서 이 감자 품종이 고객한테 뭐 맛이 좋던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든지, 그냥 생산만 돼서 우리 제품 좋아요가 아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제품 하면 그거, 그런 것들을 먼저 만든 다음에 온라인 마케팅 쪽에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제품 스토리를 펼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3개월 만에 저희가 이제 매출 300%를 달성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감자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클라이언트 중에 한번 우리 강원도에 있는 감자빵 생각나네요. 감자빵도 정말 기가 막히게 브랜딩을 잘한 거거든요. 모양이 감자랑 똑같이 생겼는데 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감자빵이라고 브랜딩이 빡 돼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감자빵이라는 거를 여러 회사들이랑 같이 하는 콜라보 마케팅을 또 하고 있거나 팝업 스토어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그 회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자빵이라는 어떤 형태가 이제 브랜딩이라고 형성이 됐다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판매 루트를 찾는 것들이 이제 마케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들 그 비즈니스에 브랜딩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 제품이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이 사업에 대한 가치는 뭔지. 브랜딩의 첫 번째는 저는 Why라는 단어를 던집니다. Why. 왜 하는 거야, 이거를. 이게 왜 좋은 거야? 그리고 이게 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야? 제품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뭔지를 먼저 정의하는 단계가 1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맞는 타겟군을 골라야겠죠. 물론 타겟군을 생각하고 만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감자를 예를 들어서 타겟군을 하진 않거든요. 일단 감자가 나왔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 어르신들이 그냥 쪄먹는 감자도 있을 수 있지만, 포테이토 칩으로 만들어서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요리 제품으로 해서 30, 40대가 먹는 뭐 다이어트 제품으로 만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브랜딩을 딱 하고 나면 그 타겟 고객을 먼저 이제 선정을 하는 거고요. 그 타겟 고객이 선정이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페르소나를 좀 만듭니다. 페르소나라는 거는 배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 만드는 거죠. 홍길동인데 30대의 뭐 젊은 남성이고 수도권 중심에 살고 있는데 혼자서 살고 있으면서 밥을 뭐 잘 안 해먹는 이런 사람이라고 한번 일단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쪽은 브랜딩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뭘 또 만드냐면 스토리를 만듭니다. 이야기를 만들죠. 자꾸 감자에 국한되는데 감자 아닌 거 이제 딴 걸로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랜저 설명할 때 이제 뭐 지금은 좀 아니지만 예전은 몇 년 전에는 이제 그랜저를 타면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 여기 30대 남자 2명이 있는데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랜저가 딱 오고 옆에서 친구가 부러워하는 모습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스토리인 거죠. 아, 성공했네 저 친구. 30대 중반에 벌써 저런 차를 끌고 다니네. 성공의 상징으로 브랜딩을 맞추고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방송에 이제 내보내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는 이제 마케팅 부분들이 되는 거고, 이게 성공한 사람이 타는 자동차라고 열심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브랜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죠. 좀 로고는 어떤 게 좋을까? 컬러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톤 앤 매너를 좀 설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조금 어렵긴 한데 기왕 말을 꺼낸 거니까, 커뮤니케이션 톤 앤 매너라는 부분들은 고객과 소통을 할 때 사용하는 일관적인 표현 방법, 말투, 감성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은행 같은 경우는 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안정감 있는 톤이 있어야 되죠. 막 은행이 너무 가볍고 그러면 돈을 맡기는데 신뢰가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행 같은 톤에서는 색깔도 안정감 있는 톤에 표현도 신뢰감 있는 표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겠죠. 단어 선택에 대한 부분들도 순우리말을 사용하면, 순우리말을 계속 써야 되는 갑자기 영어를 섞었으면 톤이 안 맞는 거죠. 문구를 보내는 톤도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톤에서는 이렇게 배송이 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젊은 친구들을 위로 많이 하는 그 쇼핑몰 같은 경우는 이러겠죠. 주문하신 상품이 방금 출발했습니다, 곧 만나요 하고 막 이렇게 땡땡땡 붙여놓고 이러면 이제 더 친근한 느낌이 드는 건데, 여기 좀 바뀌면 어색하겠죠. 톤 앤 매너가 실제적으로 브랜딩을 하는데 또 대단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친한 대표님이 미국에서 이제 몇백억 정도의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디저트 카페 뭐 이런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진짜 잘 되시는데, 왜 잘 되냐면 그분이 디자이너세요. 음식을 하셨던 요리사 출신이 아니고 색깔을 보고 디스플레이를 하던 디자인 출신이다 보니까 거기 있는 음식들은 너무 이뻐요. 그 이쁜 것들을 잘 찍어서 고객들한테 끊임없이 전달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팬층들이 생긴 거죠. 뻔한 부분들을 어떤 접시에 어떤 모양새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2배, 3배를 비용을 받기도 하고, 매장의 인테리어도 엄청나게 이쁘거든요. 톤 색깔도 명확하게 맞추고요. 음악, 요리에 대한 어떤 배치, 이런 것들이 다 톤 앤 매너의 하나에 대한 부분들이어서 역시 그 브랜딩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 자,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팔아야죠. 마케팅 전략의 첫 번째는 목표 KPI 설정을 하는 겁니다. 얼마 팔 거냐, 어느 정도 우리가 팔 거냐, 어느 가격에 팔 거냐, 이런 숫자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 좀 많이 약하시죠. 그냥 팔리다 보면 팔리겠나 이게 아니고 명확하게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갖고 움직여야지만 마케팅 전략도 세워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10개 팔 거면 밖에 나가서 그냥 오프라인에 팔아도 돼요. 1000개 팔 거면 다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럼 1000개를 팔려면 온라인의 힘을 빌려야겠죠. 자, 근데 네가 10,000개 팔 거예요. 그러면 10,000개 팔 거면 광고의 힘도 필요한 거죠. 이제 광고를 태운다고 표현을 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SNS에 광고비를 좀 더 주고도 더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얼만큼 우리가 팔 건지에 대한 것들이 명확해져야 거기에 따라서 마케팅 채널도 선정이 되고 그 채널에 대해서 이제 나가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비용 나가는 것들도 해야겠죠. 그래서 마케팅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거든요. 들어간 대비만큼 우리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광고비는 이만큼 쓰고 나오는 건 이만큼 하면 망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실행을 한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A 채널하고 B 채널을 이제 노출시킬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노출을 시키는데 그냥 이렇게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뭐 오즈모라는 어떤 영상 장비를 사용한다면 오즈모 좋습니다 이렇게 찍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대한 상세 스펙부터 이 사진을 찍었을 때 다른 제품과 얼만큼 좋은 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아까 했던 그 브랜딩에 대한 것들을 고객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냐면 상세 페이지라고 하죠. 그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드는 것, 그 상세 페이지를 올려놓고 홍보를 하겠죠. 그럼 홍보를 하게 되면 정한수 떠놓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얼만큼 노출이 되는지, 오프라인에서 그거를 꺼내놨다면 설문 반응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거나 아니면 샘플링을 하거나 뭐 인플루언서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의 이 부분들을 좀 많이 못하세요. 저희가 온라인 마케팅 팀들이 나갔을 때 제일 많이 하는 부분들은 채널 분석을 좀 하는 거거든요.
각 채널에 도대체 클릭수는 얼마고 전환율은 얼마고 다시 재구매하는 사람들은 얼마고 그 재구매하신 분들 중에 리뷰를 한 사람들은 얼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순환에 대해서 숫자를 봤을 때 어느 한쪽 숫자가 좀 빠진 경우가 있으면 그쪽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표현이 틀렸네요. 수선이 아니고 개선입니다.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게 실행 및 모니터링의 관계다.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이제 브랜딩을 통해서 마케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주 하는 실수들 몇 가지 Q&A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많이 오는 것 중에 뭐냐면 방금 설명은 답은 다 드렸어요. 내가 뭘 많이 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대표님 브랜딩을 먼저 해야 돼요? 마케팅을 먼저 해야 돼요? 뭐부터 시작하죠?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기서 답을 못 맞히면 큰일 납니다. 뭐죠? 반드시 브랜딩부터 시작을 한다. 명확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없이는 이 마케팅이 효과가 엄청 낮을 수 있다. 운 좋아서 한번 반짝해서 팔릴 수 있지만 장기적인 어떤 패턴으로 가긴 어렵다. 두 번째, 브랜딩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작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 회사 같은 경우도 브랜딩이 필요한가요? 그것도 방금 정답을 말씀드렸어요. 필요한가요? 네. 오히려 작은 회사일수록 더 중요합니다. 작은 규모일수록 더 차별화가 필수해야 돼요. 큰 회사들은 회사 브랜딩이 벌써 돼 있기 때문에 상품의 브랜딩이 좀 적을 수 있어요. 그냥 LG TV인데 계속 사잖아요. LG의 무슨 제품의 스마트에 한 달에 막 몇 개씩 제품이 나와서 새로 나오는데 그 제품을 일일이 다 설명하진 않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TV 시장에 들어갔어, 디스플레이 시장에 들어갔어, 그러면 저희는 명확하게 그 브랜딩이 돼야 되죠. 요거는 실제적으로 20대에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 주사율도 되게 좋고 가격 경쟁도 좋으면서 소리도 크게 나오는 딱 오락을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대안이 되는 이런 상품입니다 라는 브랜딩이 명확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판매 전략을 마케팅을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나오죠. 브랜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로고 CI 하나 만드는데도 몇백만 원씩 비용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근데 브랜딩 할 때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톤 앤 매너 기억하시죠? 색깔을 고르면 그 색깔을 계속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꾸준히 일관성 있게 계속 작은 거 하나하나 시작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일관성을 가지고. 자, 오늘 잘 이해가 되셨나요? 내용들? 영상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신 내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할 수 있는 선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장을 도와주는 사장, 사도사 윤상필이었습니다.